자, 지수부등식. 지수 자리에 x가 들어있는데 식 자체가 부등식인 거를 우리가 지수 부등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크게 할게. 요거는 지수 방정식이었고, 그치?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자, 여기에서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지수 부등식인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미체 성질 뭐야? 미치 1보다 크면 뭐다? 지수가 커지면 전체도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도 작아진다. 이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미치 지금 뭐야? 크지? 1보다 큰 상태지. 자, 미치 1보다 큰 상태에서 전체가 이 전체보다 작다라는 말은 지수도 이 지수보다 어떻다는 말이야? 작다라는 말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미치 1보다 크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미치 1보다 크면 대소관계가 그대로 바뀐다. 그대로 이어져 온다. x제곱이 2x 플러스 3보다 그대로 작다. 이렇게만 하면 돼. 알겠지? 전체가 작으면 미치 1보다 큰 걸로 작을 때는 미치 1보다 큰 걸로 같지? 미치 1보다 큰 걸로 같으면은 대소관계가 그대로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넘겨가지고 보면은 그냥 2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2차 부등식도 우리가 공수원에서 배웠던 거니까 가볍게 한번 풀어보면,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자,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야? 사이값. 자, 그래서 누구 사이값?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값으로 해를 적으면 된다. 알겠지? 계속 연습해야 돼. 공수원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치 1보다 큰 건 됐어, 이제. 왜냐면 미치 1보다 작은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미체 성질. 그냥 부러지네. 자, 2분의 1 요걸로 하자. 2분의 1의 x제곱. 이번엔 뭘로 할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돼 있어. 미치 1보다 어때? 작지. 미치 1보다 작으면은 반전된다. 청개구리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전체가 크잖아. 전체가 큰데 미치 1보다 작은 걸로 같아. 둘이. 미치 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항상 이것부터 적어놔. 알겠지? 미치 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한다 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지수를 적어는 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요 사이에다가 부등호만 넣으면 되지. 부등호를 넣는데 미치 1보다 작은 걸로 같으니까 완전히 반대가 된다. 전체가 크면 반대로 지수는 작다로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자, 그래서 x제곱 쪽으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다 넘기면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또 이렇게 2차 부등식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요 개념 노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식은 2차 부등식도 물론 나오지만 대부분은 다 1차 부등식이니까 좀 가볍게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요거 풀어보면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사이값이야 또 작으니까.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고 마이너스 4와 1이 경계값. 자, 그래서 얘네들의 사이값으로 해를 적으면 된다. 알겠지? 요 해가 바로 요 지수 부등식의 해다. 간단하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하고 똑같아. 지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한다. 지수가 똑같으면 밑끼리 비교한다. 요거만 잊지 않으면 돼. 다만 미체 성질 1보다 큰 밑으로 같으면은 대소관계가 그대로 넘어오고 미치 1보다 작은 것으로 같으면 미치 1보다 작은 것으로 같으면은 청개구리처럼 바뀌어져서 나온다. 알겠지? 대소관계가 바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대책 어딨지? 자, 한번 문제 풀어보자. 거기 있는 거 쉽다 그랬어. 할만해. 자, 예제 5번 1번 2의 5x 마이너스 세제곱에 8의 x 플러스 1제곱.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을 갖다가 뭐로 바꿀 수 있어 우리? 2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저번 시간에도 이런 걸 했었죠. 밑을 똑같게 만들 수 있으면 밑을 똑같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2로 바꿔버리면 2의 세제곱에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거는 2의 3x 플러스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옆에다가 또 적으면, 자, 지금 밑이 1보다 커 작아. 크지? 밑이 1보다 큰 걸로 밑이 똑같으니까 일단은 지수끼리 비교해 주는데 대소관계가 그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그냥 왼쪽이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3x 왼쪽으로 넘겨주면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6이니까, 자, x는 2로 나눠주면 얼마? 3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기다가 할게. 이번에는 9분의 1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9분의 1에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 그리고
그 다음에 27분의 1에 x제곱 빼기 4x제곱. 됐지? 자, 좀 식이 복잡하게 생겼어. 그런데 9분의 1, 27분의 1 둘이 밑이 똑같지 않아. 그러면 똑같게 만들어줘야겠지. 자, 그래서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에 바로 2배 해줍시다. 지수에다가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의 몇 제곱? 얘는 3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지수에다가 3배해서 바로 그냥 쓰자. 3분의 1에 여기다가 3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지수만 바꿔준 거니까 이렇게만 바꿔주고. 자, 그럼 밑이 1보다 작은 걸로 갔잖아. 그럼 조심해야 돼. 자, 일단은 밑이 똑같으니까 뭐부터 해주자? 지수끼리 비교해주자는 생각.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은 3x제곱 마이너스 12x보다 어떻다고 적어주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자, 밑이 1보다 작은 걸로 같으니까 이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만 해주면 돼?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지? 자, 반대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자. 알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풀어주려면 2x제곱 이쪽으로 넘기자. 자, 해서 왼쪽에다가 쓸게요. x제곱 쓰고 마이너스 10x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작거나 같다로 써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야 돼. 인수분해가 돼야 돼.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등록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해주고. 자, 어쨌든 작다니까 뭐야 이번에도 사이값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하나 경계값이고 하나는 4. 작은 거 큰 거 순으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고 x를 사이에다가 사이값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게 바로 이 지수 부등 이 지수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오른쪽에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볼까? 202번하고 203번 리체 성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지금 배운 게 별로 없어. 이 뒤에 부분은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책은 좀 불완전하게 풀어도 돼요. 근데 프린트는 좀 풀어주세요. 집에 가서. 루트 3이면
1보다 크지? 근데 그대로 했는데 얘를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얘가 14x가 되고 14x를 지금 왼쪽으로 옮겨 적었으니까 14x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야겠지? 부동호 방향 3mm 1번 부동호 방향 그거 조심하고 이렇게 되겠지? 감기 맞았어? 맞아. 그건 맞았네. 이거는 부정으로 되었어. 2차 부등식에서의 부등호가 틀렸군요. 여긴가? 얘를 이쪽으로 넘겼잖아. 2차식 쪽으로. 그래서 얘를 왼쪽에다가 썼으니까 요거랑 요거 다 맞았어. 2번 맞았어. 1번은 도와줄까? 3은 이미 정리가 된 상태고 얘도 3의 어제곱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수, 루트, 그수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를 분수지수로 바꾸면 아예 기억을 해놓은 거겠지. 3의 2분의 3제곱으로 3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3이니까 거기다가 3을 하나 곱해준 거니까 3의 2분의 3제곱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6x 플러스 24제곱 하면 그러면 지수끼리 붙어 있으니까 곱해주겠지. 그러면 9x 플러스 36 3의 9x 플러스 36제곱 되지. 그래서 3의 2x 플러스 1제곱하고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지. 지수끼리 비교는 하는데 이제 밑이 1보다 큰 걸로 같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겠지. 그래서 얘 풀어주면은 좋아? 됐어? 오케이 맞았어. 오케이 도인네 짠 모르겠어? 왜지? 이거는 응. 이거 두 개를 3루트 3을 우리 그수루트 그수는 2분의 3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건 하나 선생님이 알려준 거 하나하나 써먹는 거 그렇지? 이거 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이거 마찬가지잖아. 49가 뭐야? 7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 x 곱하기 x 마이너스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6x 완벽하게 이거밖에 못했어. 하다 보면 맞았고 저번 편에는 뭐 딱히 단거리겠지? 막 보강 필요한 거나 그러진 않지? 좋아. 여기서 등호 빠졌다. 여기까지 바뀌어. 나머지 다 맞았다. 오케이 잘했어. 여기 뭔가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그리고 얘는 값이 틀렸어. 얘는 맞았어. 얘 204번도 맞았어. 얘 틀렸어. 잠깐만 이거는 오케이 나 맞았다. 잘했어. 이거 풀었어? 오케이 맞았다. 빨리 요거 일단은 값이 틀렸네. 내가 맞았고 여기 됐어. 맞았어. 잠깐만 요거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는 맞는데 그렇게 되면 크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나야 뭐 아무렇게나 해도 하지만 그 경계를 우리가 순서대로 적잖아. 가생이라고 생각하면 가생이에다가 x를 배열하고 그대로
자, 그럼 보죠. 자, 그 다음 패턴이야. 그 다음 패턴 어디서 많이 봤지? 방정식에서도 나왔었다. 그리고서 나온다고 했었지 아까 전에. 자, 치환하는 패턴이죠. 바로 합시다. 4의 x제곱 뭐야? 제곱, 세제곱, 역수 취하라, 루트 취하라는 다 미탄타는 말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게 되면 얘를 반대로 제곱이라고 인식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t를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패턴이네. 그래서 t를 바로 양수라고 이렇게 또 적어놔야겠지? 제일 중요한 거야. t가 양수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바꿔서 적으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2의 x제곱과 2의 1제곱을 분리해서 적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t 이렇게 곱해놓은 형태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2.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요것만 계산해서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와야 될 텐데 나오죠? 자, 요거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인수분해 돼? 8 곱해서 32가 되는 거 8, 4, 32 더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 거의 다 이게 나오네. 사이가 잘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크거나 같다고 나와 있으면 작작 큰큰 가생이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사이값이니까 이번에도 경계값 4와 8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값으로 이렇게 사이값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 해줘야 돼? 치환, 해제. t는 2의 x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x의 범위예요. 그래서 2의 x제곱 마지막에 이거 바꿔주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조심해야 돼. x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2의 x제곱이 뭔가 비슷하게 생겼네. 4랑 8 기본 소형이 돼야 돼. 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는 2의 몇 제곱? 세제곱이니까 지금 2라는 밑으로 다 같으니까 얘네들만 비교해주면 돼. 지수끼리만. 그치? 근데 이거를 할 때, 비교를 할 때 밑이 1보다 큰 걸로 같으니까 계속관계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니? 이런 느낌. 마지막에만 좀 조심하시고 그대로 얘도 치환해서 하는 거지. 자, t는 3분의 1의 x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뭐 페이크 없지? 그대로네? 3분의 1의 x 플러스 뭐 2제곱이나 그런 거 없죠? 그냥 바로 치환하면 됩니다. 자, 시작. t가 양수다 이거 적어 놓은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드디어 나왔다. 크다 패턴. 크다. 할 수 있겠다. 자,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t-9와 t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자, 그 다음에 작은 거, 큰 거 순으로 적는 거야. 그냥 일단 봐봐.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봐봐. 여러분도 이렇게 일단 처음엔 연습해봐. 선생님 이렇게 안 해, 평소에. 근데 여러분 처음 하니까 이렇게 연습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든. 마이너스 1, 9. 큰 거, 작은 거, 큰 거 순으로 이렇게 적어. 이때도 그랬잖아. 작은 거, 큰 거 순으로 이때 이렇게 적어. 그리고 2차 방정식 풀 때마저도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만약에 0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지금도 그냥 이렇게 적거든. 마이너스 2 또는 3 이렇게 적거든. 작은 거, 큰 거 순으로. 그래야 안 헷갈리거든. 작은 거, 큰 거 순으로 적고 여기에서 이것도죠. 여기에서 x, x 가생이 쪽에다가 맨 가생이 쪽에다가 x 담고 이렇게 부등호 방향 그냥 똑같이 이렇게 달고 또는 적으면은 얘가 바로 작작 큰큰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패턴이 되고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다시 작은 거 큰 거 순으로 적은 다음에 다시 요 안쪽에다 x 넣어주고 이렇게 부등호 방향 똑같지 아까 전이랑 이렇게 적어주면 사이값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예 안 헷갈리라고 그냥 이렇게 적고 있어 지금. 혼자 문제 풀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적거든. 나 혼자 풀 때는. 근데 여러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그래서 가생이에다가 TT 이렇게 달고 똑같이 그냥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달면 돼. 되겠지? 자, 그러면 자동으로 작작 큰큰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이렇게 마무리.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걸 답으로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신나가지고 그냥 답으로 적지 말고 2차 고정식 힘들게 풀었으니까 이거 답이겠지 하면서 적으면 안 되고 t잖아. 뭐로 곱쳐줘야 돼? 3분의 1의 x제곱을 갖다가 t로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조심해. 여기 9 3분의 1의 x죠. 애초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지. 그치? t는 뭐라 그랬어? 양수라고 그랬어. 여기 t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말 돼야 돼.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 말 안 되잖아. 그치? 요거는 지워주고 요거만 우리가 구해주면 돼. 따라서 요것도 지워주고 자, 요거만 구하면 됩니다. 3분의 1의 x제곱이 9보다
9보다 크다. 자, 그러면 다시 왼쪽에다 한번 적어볼게. 3분의 1의 x제곱은 9보다 크다. 자, 그럼 이것도 지수부등식이잖아. 따라서 밑이 똑같지 않으니 일단 밑을 똑같이 맞춰줘야 돼. 맞지? 자, 그래서 9를 갖다 3분의 1을 밑으로 바꿔버리면 생각해봐.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 그거를 역수 취하면 9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3분의 1로 밑을 똑같이 취했어. 자, 그러면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x랑 마이너스 2를 비교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은 걸로 같으니 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반대로 바뀐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단 이거 하나가 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옆으로 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206번과 207번 유사 문제. 자, 그 다음 내용이 뭔지 보면은 딱 한 문제가 무겁게 적혀 있는데 7번에 그죠? 아주 간단하네. 그냥 부등식을 푸세요. 끝. 근데 그 부등식이 미치겠지. 밑까지도 x로 되어 있고 일단은 어때? 밑이 똑같아. 밑이 똑같은데 일단 머릿속에서 생각해봐. x가 양수래. 이건 왜 줬을까? 밑이 양수여야 지수법칙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 세계에서는 무조건 밑이 양수여야 한다. 그거 만족하려고 이거 준 겁니다. 아시겠죠? 의도를 파악해야 돼. 이런 거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 자, 그래서 x, 밑이 일단은 똑같아. 일단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거잖아, 이런 건. 아이고,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밑이 같으니까 일단 뭐부터 하자? 지수끼리 비교하자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맞지?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뭐야?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그게 빠졌잖아. 여기가 아까 전에는 숫자였으니까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었죠. 여기가 만약에 1보다 작았으면 뭐 반대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잖아. 그대로 밑이 1보다 큰 걸로 같았으면 그대로 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왜 판단이 불가능한 거야? x가 1보다 큰지 x가 1보다 작은지 모르니까 x가 양수라는 것밖에 몰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고 한 이유가 사실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가지고 학교에서 뭐 시험을 본다 막 이런 식으로 무겁게 좀 깊게 다뤄봤으면은 당연히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공통수학 2에서 아니지 공통수학 1에서 나왔지 분류라는 거를 합의 법칙이라는 거를 그때 좀 무겁게 다뤘으면 경우의 수에서 다루죠. 합의 법칙. 요게 뭐 하는 거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분류하는 거야, 분류. 그러니까 왜 분류를 하냐면 이유가 없어, 딱히. 조건만 만족하면 우리는 언제나 always 분류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건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거는 아마 선생님밖에 안 알려줄 거야. 분류를 왜 하는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는 나밖에 안 알려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다 좀 적어만 놔. 알겠지?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어. 분류를 하는 것은요. 합의 법칙을 한다는 게 결국 분류를 한다는 건데 분류를 하는 조건만 만족하면 우리가 always 그냥 항상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겹치지 않게요. 겹치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는 빠짐없이라고 적을까?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빠짐없이.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분류해도 돼. 그러니까 분류해도 돼야. 알겠지?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냥 분류를 아무 때나 하면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은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분류를 하는 거지. x가 1보다 크다고도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1보다 작다고도 한번 가정을 해보자. 단 양수잖아.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분류라고 하는 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모르겠어. 사실 모르잖아.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텐데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겠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분류를 하는 건데 한 가지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어. 빠짐없이 분류하라 그랬지. 분류를 할 거면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하나 빠진 게 있어. 그게 누굴까? 1. 1이야. 맞아. 여기 지금 1보다 작은 것도 했고 1보다 큰 것도 했잖아. 근데 양수의 범위 한에서 다 한 줄 알았는데 단 한 가지 1은 안 했잖아. 그래서 세 번째로 x가 1일 때도 따로 체크를 해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푼다는 거.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분류를 한 다음에는요. 항상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결과들을 합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합집합 이렇게 배웠지? 공통수학 2에서. 그래서 공통수학 2로 언급한 거야. 알겠지? 분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조건 뭐 해라? 합집합해서 답을 적어라. 자, 무슨 느낌이냐면 자, 한번 해볼게. 자, x가 1보다 커. 그럼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일단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는 하는데요. 밑이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야. 자,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모양. 됐지? 자, 그 다음에 2x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 마이너스 곱하면은 바뀌어서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됐지?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고 신나게 답을 적지 말고 자, 처음에 가정했었던 이 범위를 만족하면서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서 x가 5보다 큰 것도 만족하려면 그냥 얘 자체가 만족하는 범위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지? 수직선 그린 다음에 1보다 크고 이렇게 한 다음에 5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겹치는 범위 여기잖아. 요거를 표시하면 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려면 색깔펜 있지 여러분 하나씩. 빨간색이든 아무거나 좋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놔. 알겠지? 나중에 뭐하니까? 합집합하니까. 알겠니? 지금 구한 이 핑크색 범위를 합집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봅시다. x가 0과 1 사이 있으면 좀 다르죠? 뭐가 달라? 요거는 똑같은데 부등호 방향만 달라지지. x랑 2x-5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한다는 것까지도 똑같은데 밑이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청개구리처럼 바뀐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로만 적어주면 돼. 그러면 이 결과 자체도 반대로 적히겠지. 이거를 반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노하우고요.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고. 됐지? 풀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x가 5보다 작다 나왔다고 해서 이걸 바로 답으로 적지는 말고 또 뭐 해달라? 이 가정한 범위하고의 공통 부분을 구해줘야겠지. 그치? 교집합을 또 구한다. 자, 근데 x가 5보다 작으면서 x가 0과 1 사이 있는 거를 구하라 그러면 뭐 알겠지만은 그냥 해보자.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5보다 왼쪽 작은 거에서 공통 범위, 겹치는 범위 찾으면 이거지. 됐어? 그래서 뭐라고 적으면 된다? 0과 1 사이라고 그냥 적어주면 된다. 어때? 여기에서 겹치는 범위를 체크 안 했으면 여러분들 이걸 답으로 적었으면 답이 다르게 나왔겠죠.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요거를 하나 표시를 딱 해주면 돼.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럼 x는 1만 남았어. 얘는 어떻게 체크할까? 대입하면 되지. x는 1 여기다가 대입하면 1에 1제곱 써자. 1에 1제곱. 자, 그럼 우변에다가 대입하면 1에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3제곱이죠. 한마디로 1을 3제곱하는데 역수 취하라는 뜻인데 어차피 얼마야 얘? 1이잖아. 얘도 1이잖아. 자, 근데 1이 1보다 작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는 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x는 1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세 번째에서. 됐지?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은 x가 5보다 큰 것도 해가 되고요. x가 0과 1 사이 있는 것도 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줄였으면 뭐다? 합집합이야. 자, 그래서 합집합으로 적으면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지. x가 5보다 크다네. x가 5보다 크다 또는 이렇게 적으면 되지. x가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합집합이죠. 또는이라는 게 이제 명제에서는 논리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합집합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또는이 합집합의 의미. 됐죠? 교집합은 뭐야? 그리고. 기억나지? 교집합은 그리고. 자, 그래서 합집합으로 이렇게 딱 합쳐서 적는다. 이거는 지금 배웠으니까 210번, 212번까지 해서 한번 바로 풀어보자. 지금. 바로 한번 풀고 넘어가자. 오늘 최종 목표야. 예제 8번이. 예제 8번. 네.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공수 1이랑 공수 2를 지금 깊게 다뤄보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항상 그걸 생각해도 얘들아. 뭐 재능이 안 되거나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공수1하고 공수2가 충분히 공부가 안 된 상태라서 그래.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알아? 그 심정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느낀다고 생각해봐. 얘 고등학교 2학년 거잖아. 근데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느낀다고 생각해봐. 뒤늦게서야. 이미 늦은 거거든. 그러면서 수포자 되는 거거든. 그래도 그게 부족하다는 거를 빨리나마 깨달았을 때가 좋다. 대비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건 또 장점이지. 선행의 장점. 지금쯤 했을라나? 합이 맞았어? 잘했어. 연습이 맞았고. 이거 맞았어. 아니 이거는 무슨 거 아니야? 아직 안 되었어. 오, 그렇지. 정확해. 잘했어. 쌤이 하라는 대로 잘하네. 잘하고. 도현이 또 도와줘? 응. 좋아. 당당히 해야 돼 진짜. 쌤은 그랬어. 자, 0과 1 사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지수끼리 일단은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미분하는 거 맞잖아. 근데 청개구리처럼 뒤집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x 넘기면 x, 마이너스 1 넘기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지? 둘에? 겹치는 범위. 그걸 수직선으로 확인하면 어차피 1이 2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얘 자체가 나오지? 이해됐지? 자, 얘 하나 나온 거고 나중에 합집합으로 합쳐주면 돼. 그냥 x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또 해보면 되겠지? 똑같이. 맞았고요. 맞았고. 오케이, 맞았어. 잘했어. 맞았고, 맞았고. 됐어. 자, 여기까지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하지만 자, 보자. 그래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프야. 여러분 그래프를 공통수학 1 또는 심지어 여러분 3학년 1학기 거에서도 그래프는 이차함수는 많이 나오니까 그래프를 그렸던 것을 좀 떠올려 주면서 그래프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프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면서 봅시다. 자, 우리 공통수학 1에서 2차 부등식 파트에서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일단 이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낼게. 이런 거 풀었었어 어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를 얘를 하면 안 되잖아. k. 아니 여기를 k라고 두면 좀 어려울 것 같아. 플러스 k.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풀어봤어 분명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 얘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돼. 어떻게? 1초 만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반대로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있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다는 거는 x축이 y는 붙이는 함수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고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y는 0, x축이죠?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또는 만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붕 떠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접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는 건 괜찮지. 그치? 그래서 x축보다 아예 그냥 위쪽으로 떠있거나 아니면 접해도 되는 건데 그냥 접한 걸 떼버리고 얘로 바꿀까? 쏘리 바꿔서 예시를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려니까 좀 힘드네. 자, x축 다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등호 빠졌으니까 이제 접하지 않잖아요.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여기에서 붕 떠있다라는 얘기는 실근을 가져 안 가져? 실근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전에 교점을 안 가지니까. 교점을 안 가진다는 건 이 연립부등식에 실근이 없다는 얘기고,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고,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치 외우듯이
얘 x축하고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면요 판별식은 0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외웠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이거 나온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함수가 만족할 수 있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이런 게 나온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보자 한번. 얘는 똑같아.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2의 제곱으로 바깥쪽에 꺼내줘. 분리시켜줘. 자, 그러면 4가 되면서 앞에 쪽에 t로 바꿔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 플러스 1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면서 단 k는 k래.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됐지? 자, 그러면 요 문제야 지금 어떤 문제? t가 0보다 큰 거 한해서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적혀 있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t가 양수다를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t가 양수인 범위 한해서 그 양수인 모든 양수들이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한다. 그걸 만족하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뭐로 해석한다? y는을 붙여서 함수로 해석하면 y는 붙여서 얘는 또 뭐? x축. 자, x축보다 항상 위에 쪽에 있다 또는 만난다 이 뜻이죠. 누가? 2차 함수가. 자, 그러면 t의 제곱의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1 플러스니까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 다음에 t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하자. y축이라고 하면 t가 0이 되는 지점이 정확하게 여기지. 그지? 여기에서 t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왼쪽 부분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요거부터 신경 써줘. 그리고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는 뻥 뚫어진 그림으로 그려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축인데 축 바로 찾아주자. 2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디에 있어야 돼? 항상 x축보다 위에 쪽에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그림을 딱 t축을 딱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t축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게 되는 이 그림.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t축하고 지금 안 만난다는 건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는영을 붙였을 때 그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또다시 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주면 된다. 알겠지? 요거만 써주면 돼.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더 어려워지면 뭐냐면 여기는 지금 상수항 쪽이 k 플러스 10이잖아. 상수항 쪽이 미지수로 돼 있잖아. 다른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제 1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로 나오는 k가 여기 있는 문제도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축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잖아. 축의 위치가 여기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여기 개념 루트에 나오는 문제 중엔 그런 게 없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t 1차항의 개수가 그냥 숫자로 돼 있는 거. 요 정도는 이제 축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축이 무조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자, 지금 t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얘하고 안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까지 나왔고요. 자, 얘만 풀어보자. 자, 판별식을 쓰는데 t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자, 짝수 판별식 4분의 1.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절반하고 제곱하면 얼마?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쓰고 k 플러스 10 자체를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 해서 0보다 작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k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왼쪽에다 적자. k는 크다 누구보다? 4 빼기 10보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요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바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등호 붙었는데 이거 신경 안 썼네. 여기 접해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해도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도 등호 달고 여기도 등호 달고 됐지? 이렇게만 해주면 돼. 자, 그럼 오른쪽에 211번하고 213번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에서 나왔던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어려우면 집에 가서 한번 공통수학 1에서 2차 부등식 파트를 다시 한번 봐. 알겠지?
이부분 다시. 잘했어. 오, 잘했어. 똑같이 하니까 되지. 잘했어요. 그래프 무조건 그리고 이거 할 수 있어. 여기 0보다 작다. 왜냐면 지금 그래프가 안 뜨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t축하고 만나면 안 되잖아. 근데 t가 양수인 범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축도 그러면은 3이잖아. t는 3.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에 축이 있단 말이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y축 왼쪽에선 그래프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여기만 보면 돼.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 자체가 꼭지점의 y좌표죠. 그래서 꼭지점 y좌표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그래프 자체가 전체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t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실근을 가지지 않으면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허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작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줘야 되니까 얘 부등호 방법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뀌어져서 나왔어. 맞았고 얘 맞았고 다 맞았어. 잘해. 자, 뒤에도 했어? 오, 이게 했구나. 잠깐만, 언니. 사장님, 물? 빨리 갔다. 정확하게. 여기, 안경장. 여기서 등호가 있어. 왜 등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조윤이는 여기서 등호를 해. 여기는 지금 등호가 없죠? 정식. 그러니까 완벽하게 위쪽에 등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만나면 안 되지. 얘는 지금 여기 등호가 붙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만나도 되는 거지. 적혀져 있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거야. 지금 그래프가 있지. 그래프 그래서 확인을 했고 한 가지 말고 섞어서 좀 여기 지금 만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 식은 누구 맞지? 이 시계에 대고 판별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맞았고 이게 뭐지? 부등호가 그렇지 됐어. 그럼 이제 뒤로 가서 연습 문제가 여기 있거든.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자. 다 맞았어. 오케이 다 맞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좀 해줘. 그리고 이거 다시 하나만 해줄까? 213번. 아니. 자 213번. 그것도 다시 한번 해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시. 날씨가 상당히 덥군요. 아니, 몸을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자, 213번 봅시다. 자, 2분의 1에 다 바꿔놨어. 2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을 바깥쪽으로 빼내가지고 마이너스 8이라고 바꿔놨고요.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 바로 t를 이제 치환해서 바로 또 양수라고 표시한 다음에 가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죠.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자, 그럼 얘를 또 함수로 해석해. y는이 붙여져 있다고 생각해보면 y는 자, 그래서 t축을 이렇게 먼저 그린다. 얘를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니까 t축보다 항상 위에 쪽에 있거나 아니면 만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만나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붕 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냥 어차피 t가 0보다 크기는 한데요.
어차피 이 축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축이 어디야? 4잖아. 그러니까 y축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그려지니까 상관이 없어. 그냥 그래프 자체가 접해도 되고 떠 있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판별식이 뭐만 생각하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만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요. 판별식이긴 판별식인데 여기에서 짝수기 때문에 또 1차 함계수가 짝수라서 짝수 판별식 가보면 자, 절반하고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빼기 바로 빼면 되죠. 1 곱하기 k 해서 자,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한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k 넘겨주면 k가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6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최소값 얼마? 16 이렇게 되겠지. 하나 더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프린트 가서 또 연습해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는 좀 부담 없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 여기처럼 무겁지 않아. 왜 벌써 편식이? 나 이게 제일 편한데 진짜 이것만큼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유형이 없는데 그냥 읽으면 되잖아. 편하게 읽고 거기에서 말한 거 그냥 쓰면 됩니다. 진짜 내가 뭐 여러분들 농락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거든. 이거를 x시간 후 a의 x제곱마리로 번식한대요. 그냥 앞에도 읽을 필요가 없어. 이 주제에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진짜 한 마리가 a의 x제곱마리가 되는 게 x마리래. x시간 후에 문제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마리가 된대. 그지? 한 마리가 a의 x제곱마리가 된다는 거는 그 한 마리가 a의 x제곱 배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만약에 두 마리였으면은 그 두 마리가 x시간 후에는 2 곱하기 a의 x제곱배가 되고요. 만약에 처음에 세 마리였으면 3 곱하기 a의 x제곱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이제 x에다 뭘 넣어주는지 한번 볼까? 안 넣을 거면 이 문제 왜 내? x에다가 얼마를 넣겠지. 몇 시간 후래 처음에? 4 곱하기 10의 6제곱이었던 박테리아가 2시간 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x자리에 2만 넣어주면 되겠네. a의 제곱배 되는 거네 얘가. 그치? 요렇게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결과적으로 1.6 곱하기 10의 7제곱 마리가 됐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딱 등식으로 이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짜는 거야.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다는 거야. 자, 그래서 10의 6제곱, 10의 7제곱 지금 이거 뭐야? 그냥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 a제곱 나왔잖아. 그래서 10의 6제곱, 10의 7제곱 나눠주면 이쪽에 10 하나 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랑 1.6이랑 바로 계산해 버릴까? 얼마야? 16 되잖아. 근데 여기 또 4가 있네. 4랑 16이랑 약분하면 여기 얼마? 4 되겠죠. 그러면 a제곱이 4니까 a는 얼마다? 2다. 됐지? 마이너스 2는 아니겠지. 당연히. 음수 들어갈 수 없잖아요. a의 x제곱인데. 그지? 자, 그래서 2의 x제곱 말이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뭐야 이게? a의 x제곱에서 a가 2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니까 한 마리였던 박테리아가 x시간 후면 몇 배가 된다? 2의 x제곱배가 돼서 2의 x제곱 마리가 된다는 뜻이야. 이걸 지금 우리가 구해낸 거지. 두 번째 줄만 읽고. 알겠니? 자, 근데 문제에서 또 뭐 구하래? 4 곱하기 10의 6제곱 말이었던 박테리아가 몇 시간이 지나면 x시간이 지나면 2의 x제곱배가 되면 누가 된다? 1.28 곱하기 10의 8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x가 몇 시간 후일까? 이런 문제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고요. 다시 2의 x제곱 얘 뭐야? 지수 자리에 x가 들어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지수 방정식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지수 방정식의 응용이다. 물론 뒤에 가면은 지수 부등식의 응용 문제도 있다. 알겠죠? 자, 그럼 풀어보자. 10의 6제곱, 10의 8제곱 약분하면 여기 얼마 남아? 10의 제곱. 자, 10의 제곱을 뭐라고 써? 100. 자, 그러면 100하고 1.28 계산해 버릴까? 얼마야? 128. 자, 그럼 128하고 4하고 이렇게 나눠볼까? 자, 나누면 32. 되겠니? 자, 그러면 32가 또 기본수야.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 5제곱이죠? 그래서 2의 x제곱이 2의 5제곱이다. 밑이 똑같네. 지수끼리 똑같겠네. 쉽지? x는 5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뒤에 가서는 또 부등식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214번 그거만 지금 유사 문제인데 뭐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로그 함수 나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변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질문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